네, 오늘은 병력이 있어도 혹은 병력이 없어도 선택이 아닌 필수 보험입니다. 상해 보험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병력이 있어도 병력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디스크 질환이 있다든가 어떤 척추 질환, 척추 관련 질환이 있었을 때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나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상해 쪽의 담보는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상해 쪽의 담보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수술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 그래서 상해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무고지라는 거는 이제 직업과 뭐 운전 여부 등을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 쪽에 고지를 안 하기 때문에 무고지라고 했고요. 충분히 상해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지인이, 내 동료가 또는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주변에서 암 진단 받은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암보험 두세 개 정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준비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비가 더 좋다. 그런데 어떻게 뇌졸중보다는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진단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가 훨씬 좋다. 자, 후유장애도 80% 이상보다는 3%부터 보상이 되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뇌혈관이나 허혈성이나 후유장애 진단비까지 방송에서 누차 좋은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을 보다 보면 큰 질병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어떤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대한 이런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큰 질병 못지않게 중요한 일상적인 상해 사고에 대한 상해 보험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편 상해 보험이죠. 고지가 굉장히 적어요. 질병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 상해 보험.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암 진단 받고 현재 정기 검진 받고 치료 중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입원 중에 계셔도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떤 척추 질환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무고지 상해보험에서도 제한을 두는 부분은 있겠죠. 자, 눈, 코, 씹는 기능, 신경 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담보의 제한이 조금 따릅니다. 그리고 팔, 다리, 척추 손실 변형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제한이 조금 따르고, 그다음 빙벽, 암벽, 제트스키 아니면 스쿠버 다이브 뭐 이런 식으로 취미를 가지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요 분들만 아닌 이상은 어떤 질환을 갖고 있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자, 지금은 여름철 휴가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코앞에 다가오는 게 대명절 추석이 또 앞에 있습니다. 벌초하시다가 굉장히 많은 사고 일어나고요. 고향길 다녀오시면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단풍 계절이 또 돌아와요. 단풍놀이 다니시면서도 자잘한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등산, 요즘들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나뭇잎 밟고 미끄러져서 짚으면서 뭐 팔목 골절, 다리 골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 주변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상해 사고 준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보장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기에 가입한 담보들은 내가 더 증액하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 제가 보험료 계산한 거에 참고하려고 보험 가입한 그런 정도만 제가 넣습니다. 자, 상해 사망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넣는데요. 자, 상해 사망도 우리가 보통 우체국이나 어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도 이렇게 나는 운전자보험 잘 들어놨어 라고 하시지만 거기 대부분 보면 교통상해 사망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뭐 이런 부분으로 앞에 말들이 길어요. 이렇게 앞에 말들이 긴 것들은 보장이 제한이 되는 거죠. 상해 사망이라고 하면 질병 사망이 아닌 모든 사고를 다 포함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를 말하는 거겠죠. 상해 사망 들어가고요. 자, 후유장애도 제가 1,000만 원 넣었지만 1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몇 프로부터? 3%부터.
자,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상해 후유장애가 다 들어가요. 예, 장애 지급률로 나가겠죠. 자, 입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입원비도 3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입원비, 상해. 자, 상해, 모든 상해 사고는 다 들어가겠죠. 내가 넘어지든 교통사고가 나든 모든 상해가 다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오늘 당일부터. 오늘 입원한 첫날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3만 원 들어가고요. 교통입원비는 내가 운전을 하든 탑승하고 있든 탑승을 안 하고 있든 내가 서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나를 쳤든 했을 때 이런 차와 관련된 모든 거는 또 교통사고로 들어가겠죠.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똑같이 첫날부터 2만 원입니다. 자, 입원을 했는데 내가 교통사고였다라고 하면 첫날부터 5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죠? 굉장히 큰 입원비죠. 그죠? 상해 수술비. 자, 모든 사고의 상해, 우연한 사고는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상해 수술비도 100만 원. 여기도 20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골절 진단비. 뼈에 금만 가도 지급되는 게 가장 자잘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 중에 하나죠. 골절 진단비도 50만 원. 예전에는 내가 증권을 보면 대부분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죠. 5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5대 골절. 자, 5대 골절은 뭐들일까요? 굉장히 신체 부위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머리, 목, 갈비뼈, 그리고 허리입니다. 요추, 주변, 그리고 대퇴부. 이렇게 5가지. 이쪽에 진단이 되면 추가로 더 주는 거겠죠. 여기도 100만 원이지만 여기도 200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대 골절 진단비 들어가고요. 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어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내가 운전을 하든 아니면 운전을 안 하든 내가 길을 가다 차에 부딪혔든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3천만 원 한도 내서 부상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 등급. 최저. 내가 이렇게 접촉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진단을 받아 찍었다. 그러면 최하 14급입니다. 14급. 2주 이하의 진단이 나오겠죠. 그러면 1%. 그러면 3천만 원의 1%면 최하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접촉사고만 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최하 30만 원은 지급이 된다라는 담보가 있고요. 자, 이런 보장 내용을 봤을 때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머님이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한 차에 가까운 거리로 이제 점심 식사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나가셨는데 잘 드시고 돌아오는 길에 뒷차가 앞차를 이렇게 박았어요.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이제 5분 중에 솔직히 단순한 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에서 뭐 저기 한 건 없었는데 그 중에 한 2분이 매우 많이 놀랬어요. 이제 연세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놀래셔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해서 결론은 이제 같이 5분이 같이 탔기 때문에 5분이 같이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같이 입원을 하셨는데 한 3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하시고 이런저런 검사하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나 갖고 있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 퇴원했을 때 가해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얼마가 나갔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잘 입원해서 검사하고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분 중에서 나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본인들이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나는 보험료도 많이 나가는데 나는 정작 보상받은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운해가지고 이제 막 자녀분들 불러서 내 보험 좀 봐달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던 담보들은 골절된 것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입원하셨죠. 입원비에서 나갔겠죠. 그죠? 교통 입원비와 상해 입원비 담보를 갖고 계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원비가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부상치료비 담보를 갖고 계셨겠죠. 그래서 부상치료비에서 아마 3일 입원하고 퇴원하셨으니까 14급 등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의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누구는 보상을 받는데 나는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분이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문의를 해 오셔서 추가로 이런 상해 보험을 이제 보완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다음 담보는 자, 화상 진단비.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뭐 라면 끓이다가 잠깐 살짝 엎어서 튈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상이 나가는 담보 중에 하나죠. 화상 진단비도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깁스도 30만 원 들어가요. 자, 응급실. 이 응급실은 이게 상해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질병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가서 응급 환자로 구분이 되면 응급치료비가 5만 원이 나가고, 내가 이제 급체를 했든 어디가 아픈데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럼 비응급으로 응급실 비용이 3만 원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은 기본 담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한 예로 자동차 사고 보상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보행 중이었죠. 보행 중이었는데 똑같이 부딪혀도 어떤 분은 크게 다치고 어떤 분은 살짝 다치고 어떤 분은 아예 멀쩡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 내 골격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으스러지시는 거고, 뼈가 튼튼하시는 분은 부딪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이분은 보행 중에 부상인데 부딪혔어요. 근데 이 대퇴부 골반 이쪽을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등급으로는 4급 등급을 받았는데, 자, 이거는 뭘까요? 자동차 보험 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다 종결이 돼서 합의 보고 치료가 종결이 다 되면 가해자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확인원입니다. 이 확인원을 보고 내가 가입한 상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 한 장으로 청구를 합니다. 실손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사실 확인원을 보면서 내가 태어날 때 과연 나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내가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나, 우리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실 확인원에는 내가 병원에서 쓴 병원비가 총 얼마인지, 보험회사가 얼마를 지불해 줬는지, 내가 부상 등급이 몇 급인지 이런 게 다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급을 받아서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보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확인을 받더니 4급 진단을 받았어요. 4급 진단. 4급 진단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은 4급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받았을까요? 자, 4급의 부상치료비 4급의 20%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20%겠죠.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 그죠? 부상치료비만 6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나의 치료비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주는 거고, 추가적으로 내가 들어놓은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보장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은 또 입원을 하셨어요. 그죠? 입원을 하셨어요. 이 골반과 대퇴부 쪽에 큰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이분이 3달 이상을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3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첫날 보통 5만 원씩, 그 100일에 가까운 입원비도 같이 보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골절이 됐으니까 골절 진단비도 충분히 받으셨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진단서에 보면 항상 보험회사가 골절 진단비를 지급을 해줄 때는 항상 진단서를 보고 해줍니다. 아까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부상 등급과 치료 비용만 나오죠. 근데 내가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됐으면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골절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골절 진단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끊어온 골절 진단서에 5대 골절에 포함되는 절구 S32 코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인 골절 진단비 50만 원과 또 5대 골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5대 골절 진단비 1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서 아까 4급에 해당이 됐었죠. 6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첫날부터 5만 원, 그래서 100일 조금 안 되게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470만 원. 굉장히 크죠. 간단한 상해보험을 준비하고도 이렇게 우연치 않는 사고에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게 보상이 된 경우 한 예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살짝 부딪혔어도 이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가 이게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예로는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그죠? 걸어가는 중에 그냥 지나가는 차가 툭 쳤어요. 툭 쳤어. 그래서 크게 다친 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라 했는데, 그래도 또 운전하시는 분은 그냥 가게 되면 또 뺑소니로 몰리잖아요. 어떻게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자기의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가라 했지만 이제 이 운전자는 가서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만이라도 좀 찍자라고 했을 때, 자,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한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그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지급결에서 사고 사실 확인서에 14급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14급이라고 나와요. 14급 나오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1%. 그죠?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1%. 그러면 3천만 원의 1%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찍기만 했어도 이렇게 2주 이하의 진단서만 나오면 1% 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상치료비 14급에서 총 3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존에 들어놓은 큰 질병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교통사고는 실손보험은 이득을 볼 수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가 됐을 때 내가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항상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뭐가 있지?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뭐가 보장이 될까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들쳐서 보다 보면 물론 내가 나간 돈은 없는데 뭔가가 추가적으로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잘못된 걸까? 다시 들어야 되나? 이거 뭐지? 하고 의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에 대한 준비는 일상적인 상해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하게 되면 더 든든한 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편하게 고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해보험의 담보, 지금까지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그 담보를 모두 넣었을 때 보장보험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갱신입니다. 비갱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알려드렸던 무해지 보험이에요. 무해지 보험이 뭘까요? 자, 납입이 20년 납입니다. 20년 납입인데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납입 기간 안에 해지를 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적립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돈만 내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척추 질환, 디스크 질환 이런 상해 쪽의 담보를 못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내가 부상치료비나 어떤 입원비 특약이 굉장히 적게 되셨던 분들, 기존에 가입한 거하고 중복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한 그런 담보들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너무 작게 들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추가로 보완을 하셔서 저렴하게 이렇게 상해보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세 남성분들로 3만 원대, 3만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 풀보장 가져가시게 되면 여성분들은 2만 7천 원, 50세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만 2천 원, 여성분들 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세 되신 분들도 다 2, 3만 원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65세, 70세. 그래서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까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골절 진단비가 20만 원으로 조금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입원비도 이제 아까 첫날부터 3만 원, 일상적인 건 3만 원이었는데 그거는 2만 원.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계신 분은 그 부분만 조금 감안을 하시면 이렇게 1만 원대, 2만 원대에서 충분히 이런 상해보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의 보험을 보시고 또 기존의 보험에 준비가 적게 되어 있으신 분들 충분히 추가로 보완을 하셔서 일상적인 평생 동안 이런 상해보험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일상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고에 꼭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복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중복으로 해서 큰 사고에 대한 준비로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담보들은 한 번 받고 없어지는 담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가 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충분히 꼭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 담보다. 필수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해 보험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